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땐 왜 그 사람과 그렇게 오래 엮여 있었을까? 미리 끊었어야 했는데 결국 큰 상처만 남았어. 사람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과 엮이면 인생이 따뜻해지고 잘못된 사람과 엮이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단칼에 갈라서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을 걷다 뱀을 만나면 피하라. 하지만 거짓 친구는 반드시 끊어라. 독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여러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연락을 끊어야 하는 사람,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사람 유형, 그 5가지를 탈무드와 유대인의 인간관계 지혜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친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는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비아냥과 무시를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그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국 그녀는 조용히 연락을 끊고 나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막고 있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 내내 나는 늘 나를 스스로 작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무시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말끝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넌 안 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미련 없이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해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조금은 단단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유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비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누군가의 비밀을 너무 쉽게 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밀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달될 겁니다. 한 남성은 말합니다. 그 사람과는 대화하는 게 아니라 늘 누군가를 재료 삼아 수다를 떠는 기분이었어요. 남 얘기를 하며 가까워지는 관계는 언젠가 나도 그 대상이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에선 마음이 무겁다. 진심을 털어놓을 수 없는 관계는 결국 불안함을 품고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감정의 연기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너밖에 모르니까 말하는 건데. 그녀는 자신이 약한 순간 그 믿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상처보다 더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가장 나약했을 때 그 사람을 믿은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정보 교환으로 착각하고 그 속에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입입니다.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칼에 끊어야 할 사람, 그건 바로 말은 많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가벼운 입에서 흘러가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여러분의 삶에 오래 두지 마세요. 세 번째, 절대 함께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은 감정 기복으로 주변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힘들면 말없이 연락을 끊거나 화를 낸 뒤에 사과 없이 돌아오고 기분 좋을 땐 아무렇지 않게 다시 연락해 모두를 자기 페이스에 맞추려 합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분이 좋을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갑자기 삐치면 며칠간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눈치를 봤는데 결국엔 내가 그 사람 감정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탈무드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을 다 무너뜨린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작정 주변에 쏟아내는 사람은 결국 그 감정을 받아줄 누군가를 필요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좀 이해해줘. 하지만 감정이란 이해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조절해야 할 몫입니다. 내 기분 하나로 상대의 하루를 흔들고 분위기를 망치고 관계를 지배하려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권력 관계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말라가며 늘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기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감정이란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서로 짊어져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항상 눈치 보며 맞춰야 한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정 피로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타인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정한 척 하다가도 화를 내고 그 후에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친한 척 다가오는 사람. 그건 사람 사이의 신뢰가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착취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형. 이 유형은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신은 늘 손해만 보는 착한 사람인 척을 합니다. 처음엔 동정심이 생깁니다. 아,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공감에 기대 계속해서 피해자의 역할을 반복하며 자신이 바뀌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사람을 영혼을 고갈시키는 자라 부릅니다. 울기만 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메말라간다. 그 말처럼 늘 불행을 말하는 사람은 주변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관계 안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라고 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갑질이고 애인은 늘 변덕스럽고 부모는 이해 못해주고 세상은 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진심으로 위로했고 조언도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친구는 바뀌지 않았고 늘 자신만 피해자인 듯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고통은 넌 그 정도면 괜찮잖아 라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공감을 원했지만 정작 나를 공감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듣기만 하고 그 사람은 말만 했죠. 여러분도 혹시 늘 같은 사람의 하소연을 들으며 감정이 고갈된 경험이 있다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소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언제나 세상이 나를 괴롭혔다는 식으로 풀고 정작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말한다면 그건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결을 원하지 않고 그저 들어줄 상대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친구는 힘든 일을 나눌 줄도 알지만 내가 힘들 때는 조용히 들어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과는 그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이고 처음엔 기분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5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잘 보이려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도 조심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공손하며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나와 얘기할 땐 내 편처럼 말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겐 또 그 사람의 입장을 고스란히 옮기고 있던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서는 이런 사람을 양쪽에 등불을 켜는 자라고 말합니다. 양손에 등불을 든 자는 언제든 그림자 안에 숨어버린다. 이들은 겉으론 중립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만 손에 안 보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절대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의 관계를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회사에서 같은 팀 동료와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랜 친구가 양쪽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내가 맞는 것 같아라고 말해놓고 뒤에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나는 둘 사이에서 가장 어정쩡한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은 절대 나서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모두를 실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 친절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때로는 갈등을 마주하고 누군가의 손을 확실히 잡아주는 것에서 생깁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사실 누구에게도 진짜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에게 속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기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기억. 그때 느끼는 허망함은 그 어떤 싸움보다 더 아프게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할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는 척하며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결국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5가지 사람 유형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 5가지 기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 미련 두지 말고 끊어야 할 5가지 사람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습관적으로 무시하며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둘째, 입이 가벼워 여러분의 진심을 가볍게 흘려버리는 사람. 셋째, 감정 기복을 이유로 주변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는 사람. 넷째,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라 말하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 다섯째,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며 결국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 5가지 유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겉으론 괜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도 하고 도움도 주고 가까워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따뜻함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황,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친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늘 현실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맹신하지 말라. 믿음을 나누되 경계는 지켜라.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인연은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더 나은 나로 살기 위해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선택. 그게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 5가지 유형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떠오른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기운이 빠지고 내가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든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야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던 불편함을 외면해 온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끊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서 매일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는 일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끊는 것, 그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중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한 줄의 통찰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연을 맺을 때보다 끊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지혜로운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 안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기대려 하고 한때 좋았던 기억 하나에 수없이 상처를 덮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기 전에 나와야 한다. 관계가 무너진 뒤에 나오는 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되지 않는 후회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반복해서 무너뜨린다면 그 인연은 미련 없이 끊어야 한다는 것.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든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자꾸만 말수가 줄고 표정이 사라지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이별의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 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잘 끊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끊는 용기가 있어야 다음 좋은 인연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직 자리를 비우지 않은 공간엔 새로운 사람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엔 반드시 더 평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관계의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속 5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끊지 못한 인연으로 오래 마음고생을 한 적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을 지키는 조용한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